단기간에 3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숏 포지션 공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잔뜩 물려있겠죠. 숏커버든 눌림을 기다리는 수급이든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때도 변동성이 커져요.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패턴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이번 주 마지막 또 금요일장 양호하게 마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서도 희비가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기존의 테마주처럼 가벼운 종목들 또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적고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4월 초 중순까지는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런 매매를 만약에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고, 하지만 반면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솔루션 거래대금이 4천억 터졌고, 오늘은 또 6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 재료라면은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기회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시장은 좋은 또 수급이 들어오니까 바로 오늘도 10% 넘는 슈팅이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이 좀 일주일 만에 주봉을 보니까 33% 올랐어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은 거래대금이 크게 몰린 만큼 계속 여기에서 수급이 계속 잘 들어오지 않을까. 물론 위아래 변동성이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레이딩,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변동성이 잘 나오면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도 막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이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장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타하기 좀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롱도 보고 숏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음 주까지도 조선도 그렇고 이런 또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내에서 계속 롱숏 플레이 하면서 변동성 내에서 좀 괜찮게 좀 단타할 만한 좋은 기회들이 나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도 또 일정들이 있죠. 오늘 조선이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오션도 거의 정고점 돌파를 했고, 현대미포도 또 신고가, 한국조선해양도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 이제 장관이 다음 주 30일 날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MRO 관련해서 이제 한번 쑥 돌고 이제 뭔가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나 뭔가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오버슈팅이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일정이 다가오면은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종목들은 대부분 롱도 되고 숏도 되는 또 그런 또 포지션들, 선물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원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또 그런 포지션들을 다 잡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오버슈팅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 좀 과하다 싶고 이슈가 다가온다 싶을 때는 적당히 또 차익 실현을 활용해서 숏 포지션으로 또 매매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지금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지성으로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하지만 트레이딩 전략에서 익숙하고 또 이런 일정이나 전후로 해서 수급을 이용한 매매들을 좀 활용할 줄 아는 분들에게는 다음 주가 생각보다 좀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많이 올랐고 지금 지수도 지금 2540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지수 차트 보면 V자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가 지금 좋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수 자체를 보고 지수 플레이를 하자는 게 아니죠. 지금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굵직하게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 내에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릴 땐 늘리면서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 해소가 조금 되면서 지수는 아마 여기서 꺾일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정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 내에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면 단기간에 또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한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저는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수 단이 좀 올라와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시장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숏 포지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숏 커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쇼커버가 언제 나올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만약에 물려있잖아. 주가가 하락할 때 물렸어. 아, 나 얘를 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 언제 손절할까? 고민을 하죠. 언제 손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막 무섭게 하락하면은 이제 공포에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만약에 손실이 뭐 마이너스 10%야. 그래, 뭐 한 3, 4%만 반등 나와도 그래, 나는 그냥 이 정도로 합의 볼게 라고 하면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공매도나 숏포지션이 자유롭게 들어가는 종목 안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3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숏포지션 공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잔뜩 물려있겠죠. 잔뜩 물려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난 적당히 손절을 해야겠다. 그러면 언제?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주가 조정이 좀 나와. 만약에 증시가 하락이든 다른 이유든 조정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이제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 이후에, 눌림 이후에 또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수급,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또 쇼커버든 또 아니면 눌림을 기다리는 수급이든 그런 수급들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때도 변동성이 커져요.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패턴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좀 좋은 기회가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최근에 단타를 막 했었던 뭐 정치 테마 가벼운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막 500억, 1000억, 1500억 이래가지고 비중을 솔직히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냥 소액으로 그냥 깔짝깔짝 되는 정도로만 매매를 할 수 있었고,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 많이 못하고 관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묵직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도 좋았고 기회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중도 좀 더 유연하게 많이 들어갈 때도 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가 조금 기대가 되고 여러모로, 근데 무조건 뭐 위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위아래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좀 오랜만이에요. 우리 그동안 계속 막 정치 테마만 움직였으니까 그 변화의 감지가 조금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아직 확실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살아났다. 그런데 지수 단으로만 본다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수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또 매도를 하고 있을 건데, 또 트레이딩 하는 분야는 오버슈팅 구간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쇼커버 이런 변동성도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한 매매들도 충분히 잘 쓰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벼운 종목들은 약해요. 뭐 순식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뭐 피레침이도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나마 오늘 새롭게 들어왔던 애들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애경케미칼, 뭐 메가터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고, 막판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좀 튀기는 했는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일정도 그렇고 다음 주 30일 날 트럼프 주니어 방안도 있고 미국 이제 해군 장관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잘 활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주요 이슈 정리하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이런 종목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2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당장에 막 모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첫 통상협의 상호 품목별 관세 면제해달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추진, 7월 패키지면은 아직 멀었죠. 멀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언급은 없었다. 요거는 조금 다행인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언제 갑자기 또 뭐 얘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그 다음에 한미 간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되고, 대선 전에 합의는 어려울 거다. 즉 6월 3일이죠. 6월 3일 전까지는 합의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7월 패키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길게 좀 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에너지,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 상호 기업 방안으로 어떻게 잘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하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군대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이거는 나중에 별도 협상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트럼프 주니어 이제 30일 날 방한을 하죠. 재계 총수들 단독 대면
10개 정도의 그룹이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신세계 INC가 이제 먼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도 뭐 보시면 그 전에 뭐 한 번 더 움직일지 또 다가올수록 재료 소멸로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정이 1박 2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짧게 와가지고 뭐 잠깐 만나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0명이 넘는 총수들과의 만남이 이뤄질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마지막에 몇몇 종목들이 튀었죠. 뭐 미래반도체, 퀄리타스 이런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 느낌으로 좀 슈팅이 나왔는데 중국이 미국 반도체 이제 125% 관세를 철회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고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통관 절차에서 통보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일단 요것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튀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이에요.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거의 주도주 태양광과 그다음에 조선이 다 움직임을 다 보여줬죠. 하나 김동관 부회장, 그다음에 태양광 이제 북미 밸류체인 퍼즐을 완성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이 수급이 단기간에 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씩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테마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니까 미국 증시도 좀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는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수급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항상 시장의 변화 좀 예의주시하면서 잘 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K농업 강국 도약, 태양광, 뭐 햇빛연금 확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들 시작하면서 뭐 갭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원전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저점에서부터 조금씩 사고 있었는데 오늘 좀 갭 뜨면서 재료가 나왔길래 또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뉴스 보고 매수를 할 때 보통 이게 매도하는 게 보통 모아가면서 이제 눌림에서 사서 이제 거래량 터질 때 매도를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서 저는 일단 매도를 하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텨. 물론 BHI나 이런 종목들은 다 빠졌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빠질 줄 알았는데 일단은 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매물 소화하는지 어떤 눌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좀 봐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도 오늘 또 거래대금 3천억 이상 터졌기 때문에 V자 반등 이후에 만약에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 좀 해소되고 이제 가스 터빈이나 기타 신재생 이런 것들까지 부각이 되면은 하반기에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론 뉴스처럼 뉴스 나오고 막 엄청나게 팔아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팔아는 됐는데 주가가 잘 버티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힘이 있더라 라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올랐냐,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프랑스죠. 프랑스가 이 계기를 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최종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 계약 보류 조치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3월쯤에 계약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됐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7일 정도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만 보면은 원전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원래 가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외에 긍정적인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SMR 쪽도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거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지 이것도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아직 계약 일자 정해진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새롭게 또 수급이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나트륨 배터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CATL에서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했다. 그래서 리튬판도 흔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아니고 기존의 다른 또 리튬 배터리 위주로 했던 종목들은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트륨 배터리가 어떨지는 아직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할 것 같아.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핵심이 되려나?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꿈의 배터리로 이제 전고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나트륨 배터리는 저도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1회 충전으로 1500km? 완전히 1500km? 이 정도면은 진짜 좋은 거긴 하죠. 그래서 비용, 안전성, 지속, 가능성이 이제 3박자를 모두 다 갖췄다 라고 해가지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 협력 주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관련주가 띵 나온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관련이 있을 만한 종목들 애경케미칼이나 기타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이쪽까지 선제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먹어버리면 정말 중국이 무서워지는 거죠. 반도체도 생각보다 AI도 정말 잘하고 있고 로봇도 진짜 빠르고 이제 배터리까지 잃어버리면 중국 쪽이 정말 좀 무섭습니다. 중국의 이 추격과 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요거는 저도 이제 아직 잘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분명히 또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추가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관련된 내용도 오늘 주도주의 역할을 했죠. 우후죽순 지금 신고가를 갖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방한을 하기 때문에 해군 장관이 그 전까지는 순환매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데 다가올수록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아직 가지 못했던 종목들 내에서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가벼운 종목들 뭐 조선 기자재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펠런 장관이 조선수를 찾는 거는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추가로 맡길지 여건이 되는지 최고 책임자 자격으로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차원. 최종 점검. 그냥 한다는 소리인 거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 것이 왔다 하면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버슈팅의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수급을 활용한 오버슈팅 구간을 좀 매매를 하고 좀 과하다 싶으면 또 숏 포지션도 잡고 막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푸틴이 먼저 대화를 좀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도 야 빨리 그냥 끝내버리자. 좀 양보하고 적당히 빨리 끝내자 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아니다. 우리가 뺏긴 그 땅을 찾기 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트럼프는 야 그냥 적당히 넘겨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의 뭐 크림 반도 포기는 뭐 정치적 자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막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뭐 굉장히 또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사망자가 또 꽤 나왔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아직 뭔가 명확하게 재건이 뭔가 되고 이제 종전의 그런 기미가 막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일단은 돈은 좀 들어왔어요. 돈은 재건주 쪽에 일단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게 아직 뭐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돈이 뭔가 알고 있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까지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들도 또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G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LNG 테마, 이제 알래스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소멸로 이미 다 많이 하락을 했을 겁니다.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 백악관 6월 알래스카 LNG 서밋을 추진한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정이 일단 6월까지 또 생겼습니다. 야, 이거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나? 뭐 5월달 또 한 중순이나 이럴 때 또 한번 관련주들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밋이 뭐야? 그냥 이제 알래스카에서 6월 2일 날 개최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통상 관계자들이 이제 참석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6월 2일까지 시간을 줄게. 알래스카로 와.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투자할지 그 전에 가지고 와.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알아서 투자를 할 거를 갖다 바쳐라. 좀 그런가 표현이? 갖다 바쳐라는 좀 너무 조공 느낌인가?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시간을 주고 투자 의향서 서명을 기대하겠다. 그 전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형이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같이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5월 중순이나 뭐 말로 갈수록 이런 얘기들이 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잠잠하겠지만 또 그때 돼서 또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들도 한두 번씩 움직일 수 있다 정도. 그 정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 2차전지 육성 발언에 배터리 업계 한국판 IRA 기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글쎄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은 2차전지 쪽 너무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빌빌대고 있는데 다시 살아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엔터주들도 좋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엔터주도 좋았고 화장품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리콘도 10% 오르고 엔터주도 다 같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도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한령 해제를 위한 K-POP 한중평화협회 출범식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출범식 자체가 결국에는 한한령 해제 수순이다. 5월 달쯤에 예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벌써 중국인들이 이미
많이 놀러 오고 있대요. 관광을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고, 명동이나 이런 데 가도 중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들도 또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주요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내에서 계속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계속 매매를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신재생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전도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봐야겠죠. 일정이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조금 막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저 물밑에서는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뉴스에 나올지에 따라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한 번씩 들썩거릴 수는 있겠다, 테마성으로. 그다음에 방산, 조선이 이번에 다 신고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선이랑 방산 또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산 쪽도 아직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테마주로 본다면 나트륨 배터리 이번에도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투상 거의 두 번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또 조정이나 눌림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지 한번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종목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가벼운 테마주들보다 조금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움직이는 만큼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딱 가족들과 우리 또 아이들과 나들이 나가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 딱 좋은 날씨라서 주말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생각 또 적당히 좀 내려놓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라이딩을 좀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타니까 사람이 맨날 컴퓨터로 주식만 보다가 바깥에서 바람 쐬면서 이거 타니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맨날 침침하고 컴퓨터만 보고 목 아프고 그랬는데 역시 사람은 좀 활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해야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또 선순환이 돼서 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말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고 좀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시 다음 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